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킬텔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콘텐츠 마케팅의 실무를 마케팅 캠페인의 진행 관점에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가상의 회사의 콘텐츠 마케터로 입사했다고 가정해보고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 프로젝트를 실행해 콘텐츠 마케팅의 업무를 아주 세밀하게 체험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에 앞서 우리가 체험하게 될 가상의 프로젝트에 대해 짧게 설명드릴 텐데요. 이번 강좌에서 다루는 가상의 마케팅 캠페인 프로젝트는 어디까지나 콘텐츠 마케팅의 실무 프로세스와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의 세세한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가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제품 카테고리와 관련된 시장 조사 내용이나 예시로들 제품의 성능 등은 실제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과 의도적으로 다르게 설정되었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체험해 볼까요? 여러분은 가상의 인공지능 기반 생활 가전제품 개발 스타트업인 로바테크라는 회사에 콘텐츠 마케터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주력 제품은 로봇 청소기이고요. 현재 시장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 로이 1세대 제품을 효과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해 새로운 마케팅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마케팅팀에 합류해 첫 프로젝트로 로이 1의 런칭 캠페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작은 상품 개발팀에서 신제품을 마케팅팀에 브리프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상품 개발팀 소속 신제품 개발 담당자가 제품의 핵심 정보에 대해 요약되어 있는 신제품 브리프를 마케팅 팀원들에게 공유해주고 브리프를 시작합니다. 해당 브리프에는 크게 제품 개발 배경과 출시 목표, 제품 컨셉, 테스트 결과, 제품 상세 스펙, 런칭 가능 시기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품 개발 배경의 경우 크게 시장, 경쟁사, 소비자 측면으로 나뉘어져 있고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은 2018년 800억대에서 2022년에는 3천억 규모로 연평균 44%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청소기 제품 중 로봇 청소기의 소비자 사용 비중은 2021년 9%에서 2022년에는 22%로 빠르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빠른 로봇 청소기 시장의 성장은 제품의 청소 기능 및 편의성 향상과 청소 노동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결합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인 만큼 로봇 청소기 제품 카테고리에는 다양한 가격대에 수많은 제품 브랜드들이 경쟁하고 있는데요. 이번 신제품 로이가 타겟팅하는 시장은 최고가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가격대는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제품 컨셉은 이물질 관리를 위한 MT 도크가 있는 올인원 시스템으로 청소의 시작부터 먼지 제거나 걸레를 빠는 청소 뒷정리까지 모두 로봇 청소기가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청소의 수고를 제로로 만드는 제품 카테고리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쟁 제품으로 꼽고 있는 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상품으로 확고한 1위 제품 브랜드가 있기보다는 신제품 출시에 따라 판매 순위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경쟁 구도입니다. 모두 MT 도크를 겸비한 올인원 컨셉 제품들로 각각 청소 성능 및 편의 사양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 본 상품들의 결정적 차이점은 브랜드 파워, AS, 가격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소비자 VOC 조사, 즉 해당 제품들의 실사용자 상품평을 보게 되면 현재 프리미엄 카테고리의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제품의 청소 성능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편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불만사항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점은 자동 청소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약 70% 이상의 소비자들이 로봇 청소기의 청소 성능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불만사항 역시 꽤 많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불만사항으로는 높은 가격, 작동 오류, 소음, 그리고 물걸레 청소 시 물이 새거나 바닥에 물걸레 자국이 그대로 있는 것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 청소기 시장의 소비 수요와 확고한 1위 브랜드가 없는 프리미엄 라인의 경쟁 구도, 아직은 제품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니즈를 고려해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 카테고리의 마켓 쉐어를 차지하기 위해 이번 로이원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발 목표의 경우 소비자들이 불만족하는 기존 제품의 청소 기능을 향상하고 현재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 제품들의 공통된 컨셉인 올인원 시스템이라는 카테고리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품 컨셉을 제시해 소위 게임 체인저 제품을 런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품의 개발 컨셉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띠는데요. 첫 번째 방향성은 기존 제품들의 올인원 시스템에서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청소의 기능적 스펙을 향상하고 기존에 없던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경쟁 제품 대비 향상된 기능은 기존 제품 대비 약 20% 향상된 흡입력, 소음 방지형 설계로 기존 제품 대비 약 30% 감소된 청소 소음, 약 20% 절감된 배터리 충전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쟁사 대비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물걸레 청소 후 바닥 건조 기능으로 바닥 건조 송풍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향성은 엔터테이닝적 요소의 추가입니다. 로봇 청소기의 하단 흡입구 쪽에 작은 액션캠을 달아 먼지가 흡입되는 청소의 과정을 앱을 통해 동영상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로봇 청소기는 카메라가 전방에 장애물을 감지할 용도로 제품의 정면을 비추었다면 신제품 로이원은 제품의 하단 부분, 먼지 흡입구 쪽에 소형 액션캠을 달아 카메라가 바닥을 비추게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로봇 청소기의 카메라는 전방을 비추기 때문에 바닥이 깨끗해지는 과정보다는 로봇 청소기의 이동 경로를 보여줄 뿐이었고 이로 인한 사생활 보안 이슈까지 있었는데요. 로이원은 카메라가 전방이 아닌 바닥 방향을 비추어 먼지가 빨려 들어가는 모습, 즉 바닥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생동감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방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보안 이슈도 사라졌죠. 상품 개발팀에서는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 시장의 잠재 고객 원체를 청소의 재미, 청소를 통한 만족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 및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로 소비자들은 청소를 피하고 싶은 하나의 노동이라고 느끼는 동시에 청소를 집에서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하나의 유희 활동으로도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집 청소 관련 콘텐츠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따라서 상품 개발팀에서는 로봇 청소기의 생생한 청소 실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액션캠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 제품에 대한 효익을 증가시키고 이를 넘어 청소를 하나의 놀이와 만족감을 주는 제품 영역으로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이원의 시제품은 나와 있는 상태이고 공식적인 시장 런칭은 5개월 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제품에 대한 상품 개발팀 담당자의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를 토대로 마케팅팀에서 캠페인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마케팅 캠페인의 목표 설정에 따라 콘텐츠의 전략, 예를 들어 콘텐츠의 종류와 내용, 매체 등 전체적인 방향성이 설정되기 때문에 캠페인의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콘텐츠 마케터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케팅 캠페인의 목표 설정은 OKR과 KPI를 스마트하게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OKR은 Objective and Key Results의 약자로 어떤 목표를 지향할 것인가를 뜻하는 오브젝티브와 그 목표를 향해 프로젝트가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판단할 것인지를 뜻하는 Key Results의 약자입니다. KPI는 Key Performance Indicator의 약자로 핵심 성과 지표를 뜻합니다. 또한 스마트는 각각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 Bound의 약자로 OKR과 KPI를 설정할 때 특정한 기간에 실현 가능한 서로 연관성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 가능한 수치로 설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OKR과 KPI는 마케팅 캠페인의 목표 설정과 성과 측정에도 쓰이지만 회사 전체의 영업 목표와 개인 성과 측정에도 쓰이고 있는 개념이라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에 있든 반드시 잘 알아야 할 개념이죠. 마케팅 캠페인의 OKR과 KPI는 주로 마케팅 팀장과 시니어 마케터가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목표 수치에 따라 콘텐츠 마케터인 여러분의 업무 성과가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목표 수치의 의미와 달성 가능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로이원 런칭 캠페인의 마케팅 목표인 OKR과 KPI를 스마트한 기준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OKR과 KPI를 설정하는 순서는 첫 번째, OKR 중 O에 해당하는 오브젝티브, 즉 캠페인의 궁극적인 목표를 정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OKR 중 KR에 해당하는 키 리절츠, 즉 첫 번째에서 정한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주요 결과 지표를 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KPI 설정인데요. 두 번째에서 정한 주요 결과 지표를 뒷받침해주는 세부 성과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OKR과 KPI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볼까요? 우선 목표에 해당하는 오브젝티브는 실무에선 보통 매출 지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OKR의 이해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제품 출시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매출 확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제품은 말 그대로 신제품으로 시장에선 알려지지 않은 상품인데요. 광고를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매출이 나올까요? 당연히 기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처럼 광고를 한다면 매출이 나오기 어렵겠죠. 따라서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캠페인의 목표, 즉 OKR의 오브젝티브는 매출 확대를 위한 제품 인지도 만들기로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직 어느 정도의 매출인지, 어느 정도의 인지도인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프리무어의 기술 수용 주기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제프리 무어는 그의 책 캐즘 마케팅에서 신기술이나 신제품은 시장에서 특정한 소비자 집단의 유형에 따라 순서대로 받아들여진다 라고 소개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초기 시장에 속하는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댑터, 주류 시장에 속하는 초기 대중과 후기 대중, 마지막으로 지각 수용자의 순으로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소비되어집니다. 따라서 신제품의 매출을 극대화하려면 궁극적으로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야 가능하겠죠? 자, 이를 참고해서 기존 캠페인의 목표인 매출 확대를 위한 제품 인지도 만들기를 더욱 구체화해 본다면 초기 시장의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 1차 구매 리스트에 포함되기로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기 시장에 속한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댑터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 구매를 고려할 때 첫 번째로 떠올리는 제품 중 하나가 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럼 캠페인의 OKR과 KPI 중 첫 번째 단계인 오브젝티브, 즉 목표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다음은 OKR 중 KR로 캠페인의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키 리절츠, 즉 결과 지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어떤 자료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브랜드 인지도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해당 제품에 대한 주요 검색 포털상의 검색량을 들 수 있습니다. 마케팅 실무에선 경쟁 제품과 자사 제품의 인지도를 비교할 때 주로 주요 검색 포털상의 검색량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여기서 주요 검색 포털이란 보통 네이버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려고 고심할 때 네이버 검색을 통해 비교해 보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가 경쟁 제품이라고 정의한 세 가지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의 네이버 검색량을 따라잡게 되면 반대로 소비자가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 제품을 구매하고 싶을 때 그 선택지에 우리 제품인 로이원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KR, 즉 프로젝트의 결과 지표를 네이버의 로이원 검색량으로 설정해 볼 수 있고, 이를 위에서 설명한 스마트의 기준을 적용해 3개월 내 검색량 3위인 C 제품의 월간 검색량을 따라잡는다로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OKR이 확정되었으니 다음은 KPI를 설정해 볼 차례인데요. 여기서 KPI는 네이버 상의 제품 검색량을 만드는 것과 연관된 세부 지표로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검색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한 많이 노출시키고 궁금증을 유발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선 소비자들이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기 전 많이 접하는 마케팅 채널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콘텐츠를 가능한 한 많이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콘텐츠는 어떤 콘텐츠가 되어야 할까요? 앞서 캠페인의 목표를 설정할 때 참고한 기술 수용 주기에 따르면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얼리 어댑터와 초기 대중 사이에 캐즘이라는 계곡을 건너야 하는데, 여기서 캐즘이란 신제품이 초기 시장의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댑터까지는 도달하였으나 진정한 의미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주류 시장의 첫 관문인 초기 대중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매출 정체가 일어나거나 매출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 시장의 소비자인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댑터는
자신들이 체험해보고 싶은 새로운 기능의 제품이 있다면 실패할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고 제품을 받아들이지만 주류 시장의 초기 대중은 그러한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려는 특성이 있고 이를 위해 소셜 프루프, 즉 검증된 사례를 구매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량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로 신제품에 대한 소셜 프루프 콘텐츠, 즉 제품 사용 후기에 대한 콘텐츠를 통해 검색량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KPI는 주요 검색 채널인 네이버, 유튜브, 구글, 인스타그램 등의 제품 사용 후기 콘텐츠를 가능한 한 많이 올려 제품 노출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수치인 해당 콘텐츠 총 조회수로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조회수의 총합은 캠페인에 배정된 예산과 기존 회사에서 진행했던 캠페인의 예산 대비 콘텐츠 조회수 결과치를 기준으로 추산해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신제품 런칭 캠페인에 대한 OKR과 KPI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봄으로써 캠페인의 두 번째 단계인 마케팅 목표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마케터인 여러분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달성해야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 또한 나온 것이죠. 다음 단계에서는 이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캠페인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획해야 하는데요. 이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